토트넘은 10일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4대1로 대승한 뒤 5연속 무패로 팀의 기세를 회복했습니다. 초기에는 부상으로 인한 선수 부족이 팀 성적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후 전술의 혁신으로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새로운 전술은 탁월한 결과를 가져오며 예비 선수들에게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부상에서 회복한 히샬리송은 뉴캐슬전에서 2골을 넣으며 부활의 기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인상적인 회복에 크게 기여한 손흥민은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자격을 증명했습니다. 토트넘은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장 손흥민의 지휘 아래 토트넘은 훌륭한 활약으로 2대0으로 승리하며 2연승을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비수마의 레드카드로 10명으로 출전해도 토트넘은 한 골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히샬리송은 주장 손흥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득점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손흥민이 희생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코칭 스태프들은 경기 후 손흥민을 안아주며 끊임없는 감사 인사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결국 16일 새벽에 열린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에서 토트넘은 히샬리송과 쿨루셉스키의 결정적인 골로 노팅엄 포레스트를 2대0으로 이기며 4위 맨체스터 시티와 승점 차이 없이 5위를 유지했고 노팅엄은 16위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는 최근에 뉴캐슬전부터 전술에서의 변화를 시도하며 손톱 카드를 버리고 손흥민을 그의 원래 포지션인 왼쪽 윙어로 재배치했습니다. 그 대신에 히샬리송을 팀의 핵심으로 선정했습니다. 손흥민은 원톱 포지션에서도 문제없이 뛸 수 있었지만 전체 팀의 성과를 위해서는 히샬리송의 향상된 경기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히샬리송은 뉴캐슬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그의 기량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훌륭한 어시스트로 이루어진 히샬리송의 첫 번째 골은 주목받았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40분에 직접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팀에 또 다른 득점을 추가하며 이 경기에서 한 골과 2도움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리그에서 10번째 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팀의 대단한 성과에 기여했습니다. 히샬리송의 부상으로 손흥민이 원톱 포지션에서 출전한 결과 그의 득점 능력은 뚜렷이 향상되었습니다. 손흥민이 개인적으로 득점을 올리는 측면에서는 원톱 포지션에서의 출전이 개인 득점 왕 경쟁에서 유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토트넘이 1무사패의 부진을 겪으면서 손흥민은 전술의 한계로 고립되는 장면이 빈번했습니다. 축구는 결국 혼자서만 이뤄질 수 없는 게임이기에 토트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수가 희생되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히샬리송의 복귀와 함께 손흥민은 다시 한번 팀을 위해 희생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번에는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주도적으로 돌파구를 만드는 역할을 하면서 히샬리송은 노팅엄의 수비수 2명에게 압박받지 않고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었습니다. 손흥민은 지속적으로 왼쪽 측면을 공략하고 있었지만 노팅엄의 수비진은 지치지 않고 손흥민을 맨투맨으로 상대하여 박스 내 침투를 차단했습니다. 전반 42분 손흥민이 완벽한 라인 뚫고 상대 수비를 헤쳐 들어갔습니다. 이때 벤 데이비스는 환상적인 타이밍으로 롱패스를 전달했지만 골키퍼는 빠르게 반응하여 공을 손에 쥐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전반에서의 최고의 기회가 무너지고 토트넘은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후반 47분 추가 시간에는 쿨루셉스키가 왼발로 올린 크로스를 히샬리송이 헤더로 골키퍼를 뚫고 골을 넣었습니다. 히샬리송은 이로써 2경기 연속으로 골을 기록하며 부활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전을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쿨루셉스키의 추가골에서도 손흥민은 작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후반 20분 손흥민은 골키퍼에게 압박을 가하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골키퍼는 당황하여 급히 골킥으로 공을 처리했지만 조준이 정확하지 않아 토트넘이 다시 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쿨루셉스키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이 골망을 흔들었고 결과적으로 손흥민의 상대에 대한 압박이 골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왼쪽 윙으로 복귀함으로써 히샬리송의 부활과 함께 이기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2연승을 차지하며 손흥민은 골을 넣지 않더라도 동료들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주장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영국 매체 BBC의 기자는 히샬리송이 2경기 만에 3번째 골을 넣은 후의 소감을 알아보기 위해 혼합 지역에서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히샬리송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좋은 상태여서 앞으로 더 많은 골을 넣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샬리송은 경기 후 주장 손흥민에게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도 자기 이야기를 최소화했습니다. 부상에서 회복하고 나서 나 자신이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 같다. 감독 포스테코글루와 팀 주장 손흥민의 특별한 관심과 도움으로 인해 정말 감사하다. 이번 시즌 초반에는 원톱 공격수로 출전하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아마도 팬들과 팀 동료들이 그것에 대해 조금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 손흥민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다. 그가 원톱 포지션에서 뛰었다면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내어주었다. 그에게 고맙고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든다. 물론 이런 결정에는 부담감도 따르겠지. 내가 골을 넣을 기회를 얻기 위해 손흥민이 희생한 것에 대해 나 자신이 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소니는 나의 생각을 이해하고 많은 격려를 해주었다. 골을 넣은 후에도 가장 먼저 기쁨을 나누고 싶은 상대는 바로 손흥민이었다. 몇 차례 감사 인사를 하며 그에게 감사함을 표현했는데 그 순간들은 정말 소중하다. 히샬리송의 겸손함과 노력은 주장 손흥민이 그를 신뢰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힐 수 있습니다. 코칭 스태프들은 손흥민의 동료들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을 목격하며 손흥민에게 많은 사랑을 보내었습니다. 경기가 종료된 후 스태프들은 손흥민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전에 보도된 대로 손흥민은 카타르 아시안컵 참가로 인해 1월이나 2월 초에도 팀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당시에는 메디슨, 반더반과 같은 핵심 선수들이 부상에서 복귀할지 확신할 수 없어서 팬들은 팀의 상황에 대해 더욱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감독 포스테코글루와 팬들의 걱정을 이해하고 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임시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코칭 스태프와의 오랜 논의 끝에 손흥민은 히샬리송을 원톱 공격수로 활용하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평소의 윙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벗어나 히샬리송의 득점을 도울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득점왕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선수로서 손흥민에게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성과보다는 팀의 성과와 팀원들의 기분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코칭 스태프는 손흥민이 토트넘 팀원들을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아마도 손흥민만큼 팀 동료들을 위해 헌신하는 주장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손흥민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공격 포인트를 하나도 넣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쿨루셉스키의 골에도 기여한 게 아닌가? 아마도 영국 언론은 손흥민이 팀에 실제로 기여한 바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노팅엄전에서 골을 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여전히 그를 칭찬하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청에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구독해주세요.